바로 이 씹는 힘, 과도한 저장력이 치아와 구강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재미있는 채팅창을 하나 준비해 오셨네요, 원장님.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 예. 네, 조금 지루하실 것 같아서 우영우 말투를 흉내내서 해봤습니다. 예.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까? 네, 사랑은 움직이는 것처럼 치아도 석고 모형에 박혀 있는 단단한 땅에 박혀 있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그런 우리가 건축물에 있는 나사 같은 게 아닙니다. 네, 움직인다는 거예요? 치아가요. 예.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아들이. 예. 그리고 뼈 자체도 치아가 강한 힘을 받으면 뼈가 커집니다. 네. 네, 이런 거는 좀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오히려 이 사각턱 쪽 그쪽만 생각하시는데 치조골 주변도 커지거든요. 그런데 치아도 움직이고 치조골. 뼈도 예. 달라지는데 임플란트는 움직이거나 달라지면 실패입니다. 근데 부피가 변하는 것과 예. 또 가만히 있는 것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유지가 예. 되고 있을까요? 그렇네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사실 임플란트는 다른 거죠. 네. 네, 근데 같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임플란트 구조를 보면 자연 치아랑 확실히 틀립니다. 그죠? 네. 임플란트가 있고 중간에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치아처럼 확실히 다른 자연 치아 뿌리와 확실히 다른 임플란트 뿌리. 그렇지만 요 상부의 파란 쪽에 가서 저 부분은 접착이 되어지는 부위입니다. 임플란트를 하나를 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부위에 우리가 자연 치아 덮어 씌우는 것과 유사하게 네. 임플란트 중간 기둥 위에 자연 치아를 부착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네. 일단 강한 힘을 받으면 부착 부위가 떨어질 수 있겠죠. 쉽게 말해서 세멘 탈락. 그렇죠. 네, 두 개를 붙여서 하는 구조이니까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불만을 토로하시는 게 하나의 치아를 심었는데 대구치 쪽에 어금니 쪽에 하나의 치아를 심었는데 나사가 자꾸 풀린다는 겁니다. 네, 그런 것은 이런 구조를 보셨을 때 밑에는 다르고 위에는 같게 만들어야 하고 힘을 받아 주어야 하잖아요. 그랬을 시에 아주 강한 힘이 왔을 경우에 그 힘이 흡수되지 않고 그렇죠. 위에도 파절되지도 않고 계속 밑으로 전달되면 결국은 임플란트가 파절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주변 자연치에 영향을 주거나 그 치조골 전체가 이상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종의 이 나사가 안전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과도한 힘이 왔을 때 더 다른 손상을 막기 위한 안전판. 쉽게 풀려서 약간 흔들리면 이제 치과에 가서 다시 쪼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처음부터 개발이 되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게 아주 귀찮은 일이 되어버리고 환자분도 귀찮고 예. 나는 비싼 돈 들여서 아주 강한 것도 단단한 것도 잘 먹기 위해서 했는데 왜 나사는 자꾸 풀리고 옆에는 깨지고 네, 이런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보여지는 거는 자연치아 같지만 사실 자연치아가 아니기 때문에 더 살살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이게 과도하게 씹는 힘 때문에 임플란트의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이런 환자분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초반에 잘 된 케이스들 보여드렸지만 힘이 세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하고 또 선의로 이 선이라는 말은 환자분이 못 씹으시니까 예. 네, 빨리 임시치아를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교합의 균형을 유지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케이스이지만 계속해서 임시치아를 부러뜨리고 또 그 와중에도 다른 부분에 힘의 밸런스가 맞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다른 자연치아에도 금이 가고 또 다른 추가적인 치료가 계속 필요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임시치아가 잘 부서지는 경우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네. 좌우 한쪽이 이렇게 보면 왼쪽은 위가 치아가 없고 오른쪽은 밑이 치아가 없어서 좌우 비대칭인 경우가 되는데 강한 힘이 가해졌을 경우에 상하 치아들이 만나서 결국은 싸우게 됩니다. 네. 쉽게 말하자면 약한 놈이 지는 거죠. 둘 다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인 경우에 에나멜이 아주 단단하고 경도가 아주 높고 힘을 잘 버티는 겁니다. 아주 단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잇몸이 상하게 되겠 네. 두 가지인데요. 치아가 상실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갑자기 치주염이 힘에 의한 치주염, 예. 특정 치아에 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게 아니라면 턱관절 이상이 발생합니다. 아. 그래서 젊은 분들이 턱관절 질환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치아에 마모가 전혀 없으니까요. 네. 우리가 아까는 강한 힘을 줬을 때 마모되는 게 문제라고 했지만 오히려 강한 힘이 돼서 파절되고 마모되면서 힘이 흡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고 또 나이가 드실 때까지 강한 힘이 계속 유지되는 분들은 치아들이 흔들립니다. 근데 뼈는 더 굵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런 힘이 센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말씀을 드리면 네. 양치를 하시고 손을 씻고 예. 한번 뼈를 만져보세요. 치아 말고. 보통 우리가 거울로 치아만 보는데 뼈를 만져보았을 때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제일 첫 번째 지표가 뼈가 튀어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콩알 만한 크기에서부터 뭐 밤알 만한 크기, 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양, 뭐 양성 종양도 아닌. 네. 보통 뭐 요거를 답답하다고 제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요거는 일단 강한 힘을 가지신 분들의 지표가 되는 구조물들이고 이런 게 뭐 주변 치아가 파절되는 것과 동시에 같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본인이 스스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분의 그 저장력은 얼마나 세길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저도 이제 뭐 당황스러운 경우가 예. 많은데 이런 경우는 뭐 몇만 명 중에 한 명? 네. 이렇게 보셔야 될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 말고도 조금 이해 안 되는 거는 보통은 우리가 치아가 파절되거나 금이 가기 때문에 크라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크라운을 했는데도 뿌리가 파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세신 분들은. 네. 예. 문제는 타고나는 거고 예. 습관이기 때문에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또 단단한 걸 드시는 거죠.